전쟁 소식 나오자마자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봤어?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었잖아.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 며칠이었지. 혹시 이런 생각해본 적 있어? 전쟁이 터지면 주식은 무조건 폭락한다. 뉴스 보면 항상 그런 분위기잖아. 전쟁 뉴스 나오면 시장이 공포에 빠지고 주식은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전쟁은 주식시장 폭락. 근데 말이야.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이 하나 보여. 전쟁이 터지면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걸 왜 알아두면 좋은지도 같이 이야기해볼게. 먼저 1990년으로 한번 가보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걸프전이야.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졌어. 당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중동에서 전쟁 나면 석유 공급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 문제였어. 그 결과 미국 S&P 500 지수는 199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17% 정도 하락해. 전쟁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지. 근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 1991년 1월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자 시장은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해. 그리고 약 1년이 지나자 S&P 500은 약 25% 상승하게 돼. 전쟁이 시작됐는데 주식은 오히려 올라간 거야.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볼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쟁이 시작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올라갈까? 이번에는 2003년으로 가보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이야. 당시에도 전쟁 공포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했어. 2002년부터 전쟁 가능성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많이 흔들렸지. 근데 전쟁이 시작된 시점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날짜가 2003년 3월 20일이야. 근데 S&P 500의 저점은 바로 그 직전인 2003년 3월 중순이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장이 바닥을 찍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S&P 500은 약 30% 상승해. 다시 말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상승장이 시작된 셈이야. 이 패턴은 최근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야. 전쟁 가능성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S&P 500은 연초 대비 약 8% 정도 하락했어.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을 시작해. 그날 미국 시장은 장중에 크게 떨어졌어. 근데 장마감 결과를 보면 S&P 500은 오히려 0.5% 상승으로 끝났어.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 거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주식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전쟁 가능성이 뉴스에 계속 나오면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해. 유가 폭등, 경제 침체, 금융시장 충격 같은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거든. 그래서 시장은 실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막상 사건이 현실이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경우가 꽤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사례가 있어. 바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야. 이 사건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 증시는 4일 동안 거래가 중단됐어. 그리고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S&P 500은 약 4.9% 하락했고 그 주 전체로 보면 약 12% 정도 떨어졌어.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 몇 주가 지나면서 시장 대부분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 충격은 컸지만 그 공포가 시장을 영원히 지배하지는 않았던 거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사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전쟁 자체보다 따로 있어. 대표적으로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유가야.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석유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 실제로 걸프전 당시 유가는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어. 그래서 시장은 항상 유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걸 먼저 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이건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야. 세 번째는 전쟁 기간이야. 전쟁이 짧게 끝나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야.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어.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 시장은 전쟁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또 이런 격언도 있어. 바이 더 루머, 셀 더 누즈.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는 뜻이야. 전쟁 뉴스에서도 이 패턴이 종종 나타나. 전쟁 가능성 뉴스, 시장 하락, 실제 전쟁 시작, 시장 반등.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최근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걸 봤을 거야.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워졌지. 이틀 동안 시장이 크게 떨어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많았어. 근데 며칠 지나자 시장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 이걸 보면 주식시장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심리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모든 전쟁이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야.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같은 경제 충격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뉴스 때문에 생긴 공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 뉴스의 크기보다 시장 반응의 패턴을 보는 거야.
전쟁,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시장은 항상 비슷한 단계를 거쳐. 처음에는 공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급락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의 투표기계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저울이라고.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뜻이야. 전쟁이 터지면 주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여. 공포는 항상 나타나. 하지만 그 공포가 시장 전체를 영원히 지배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투자할 때는 뉴스만 보는 것보다 그 뉴스가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보는 시선이 중요해.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전쟁 뉴스가 나올 때도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성공적인 투자하길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줘.